자, 뭐 알테오젠 대단합니다. 가장 최근의 기준에서는 뭐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은 이제 알테오젠.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도 검색에 떴었지만 뭐 그런 종목군들에서 자칫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 오늘 고점 대비 한 20% 밀렸는데 밀려서를 그걸 떠나서 좀 낭패를 볼 수도 있죠, 자칫. 그래서 일단은 안정성 위주로 먼저 이제 들여다보고 대처를 한다. 그 기준을 설정을 할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오늘 뭐 10분봉으로 보시면은 9시 10분부터 계속 떴어요. 저가가 뭐 20만 4,500원, 6,000원. 우리가 매수세 나간 게 20만 2,000원. 또 전일에도 매수가 나갔고 전일에도 검색기에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마 있을 건데 그렇게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일단은 그 검색기 활용들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뭐 완벽하게 10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이런 가벼운 흐름이 나오는 수익 범위들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혼자 매매하시더라도. 자, 전체 이제 수급 볼 텐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오늘 수급이 쌍끌이겠죠? 쌍끌이 맞네요. 62만 7천 주인데 62만 7천 주면 1% 조금 더 돼요. 그러니까 1% 조금 더 되는 물량인데 일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에서 다 매수를 잡아주다 보니까 매물에 대한 불편함이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일단 결론적으로 슈팅이 세게 나와줬습니다. 나와주고 1%대 물량 대비 유통 물량이 무지 많아요. 대주주 26%, 외국인 뭐 11%, 기간 해봐야 유통 물량이 50% 이상인데도 뭐 분위기죠. 또 이런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의 심리적인 부분들은 뭐 그냥 야 이거 뭐 몇 년 있으면 뭐 초대박 난다더라부터 뭐 많은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결론은 이제 뭐 슈팅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일단 뭐 매물을 강도 있게 위로 치고 올려주다 보니 충분히 뭐 긍정적으로 결과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내일 어떻게 될까요? 내일 기준에서 주봉 단위 기준에 이제 얼마 전 2월 달에 움직였던 주봉 크기가 50%였어요. 하루에 일주일에. 근데 이제 그 당시 기준은 시가총액이 지금보다는 이제 작은, 지금은 이제 절반 정도 수준일 때이고 절반도 안 됐죠. 그렇게 해서 한 5조 정도 수준에서부터 50% 올라온 거고 지금은 이제 10조 수준에서 벌써 이미 28%가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20%가 더 올라서 50%가 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뭐 잘 들여다보면서 판단하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20%가 더 들어 올려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거래량은 무조건 500만 주 이상 터져야 돼요. 하루에 다 들어 올려지려면 500만 주 이상 무조건 터져야 되고, 그리고 갭상승이 나오면서 거래가 터져야 되고, 물론 눌려서 밑에서부터 치고 돌리는 흐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눌리고 시작할 때도 일단은 거래가 터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치고 올려야지 막판에 치고 올리면 거래대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봉 거래대금은 오늘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월등하게 형성이 될 겁니다만 그것이 이제 연속성을 띠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죠. 어찌됐든 오늘 앞전 고점을 넘긴 흐름에 대한 앞전 고점들을 넘긴 흐름에 대한 그러한 슈팅 범위들은 뭐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제가 장중에 이제 그 차트를 잘라드렸는데 원고 작업하신 분은 그 장중에 잘라드린 거 주봉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져 있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한 번 더 잘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월봉도 마찬가지. 월봉도 완전히 달라져 있기 때문에 더 치고 올라가서 더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의 경우는 뭐 1시간 이상을 녹화를 해서 올려놔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전략 부분도 2번, 3번씩이나 올려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중간에는 차익 실현 매도 사인 내고도 안 밀렸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황에서 맨 마지막에 이제 3% 이상 5%까지 밀렸나요? 맨 마지막에 22만 4,500원이면은 5%도 이탈되고 내려간 거예요. 종가 기준으로 양봉이기 때문에 또 꼬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마감에 이제 야간 방송 보시면 알테오젠 다들 대박 났지, 초대박이지, 뭐 우린 뭐 대박 나서 갖고 가고 있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고점 대비 뭐 얼마가 올라와 있던 뭐 상한가를 찍었던 고점 대비 장중에 6% 이상? 6% 이상이 되나요? 맞나요? 잠시만요. 매직 계산기 한번 보면 되죠. 그렇게 해서 23만 8,500원 찍고 22만 6,600원이 5%니까 6% 정도 밀린 거죠. 4,500원까지 늘었으니까 6% 가까이. 그러니까 6%까지 고점 대비해서 6%가 밀려 내려오는데 수급이 긍정적이었다 할지라도 일단은 차익 실현하고 대처하는 게 옳았다라고. 그게 이제 3% 기준이었다면 23만 1,300원, 그러니까 23만 1,500원 이탈될 때 23만 원 초반에 정리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아마 재편입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시간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재편입인데 밑에서 뭐 돌리지도 않았는데 수급이 월등히 들어왔다. 월등히 들어온 건 없단 말이에요. 42만 주까지가 고점 찍을 때고 종가 기준에 50만 주고 8만 주 더 들어온 거고. 하여간에 결론은 우리는 제로 베이스다. 마지막 그 정리 구간으로 설정을 한다면 대략 23만 원대 초중반, 23만 원대 초중반, 1.53 기준 잡으면 23만 4천 원 정도. 또 5% 3% 기준 잡으면 22만 9천 원 정도의 전량 매도가 됐다. 내일 한번 다시 보자. 내일은 400만 주만 터져줘도 돼요. 그러니까 동시효과에 얼마 4만 주 이상의 동시효과 체결 물량이 형성돼야 됩니다. 그리고 9시 10분까지 40만 주, 9시 반까지 80만 주, 10시까지 12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어요.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라든가 시초가 이후에 양봉 나왔다 꼬리라든가 그러면 거래가 터져도 못 들어갑니다. 됐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누적 수급 범위가 이제 뭐 세 가지 정도만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장중에 PPT 지금 안 나왔죠. 그냥 혼자 하다 보니까 그러잖아. 옆에서 좀 도와주면 되는데 나 몰라라 하고 있어버리니까 일단은 나중에 가재희 선생님 연락이 되시면 포털 한번 받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기존에 올려놓은 알테오젠 PPT 가지고 제가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알테오젠 제 PPT를 안 드렸나? 알테오젠 PPT를 올려드렸죠. 거기에서 이제 뭐 수정할 거 수정하고 압축할 거 압축하고 뭐 위치 잡아놓고 다 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머릿속에 좀 딴 게 많으면 안 되는데 자꾸 딴 거를 생각하게끔 만들어 버리니까 자 보시면은 일단 그 뭐 문자고 뭐고 이거는 1시간짜리 녹화에 다 들어가 있어요. 1시간짜리 녹화에 다 들어가 있고 여기서 뭘 설명드리려고 이걸 꺼냈을까 제가 이런다니까 뭐 얘기하다가 저도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 그래서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그 월봉 기준에서도 그렇고 뭐 주봉에서도 그렇고 누적 수급 범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부터 해서 이제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꽤 많이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그 유통 물량이 많다라는 게 이제 좀 불편한 거죠. 그래서 7월 1일이 아니라 7월 3일이네요. 7월 3일부터 해서 500만 주 개인들이 거의 10% 정도 뺏겼는데 외국인 위주로 매수를 했다. 근데 외국인의 실체가 그 뚜렷지는 않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MSCI 지수 편입되면서 인덱스 상품 MSCI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기계적으로 알테오젠의 MSCI 지수 편입 비중만큼을 채운 그게 이제 5월 31일자로 채운 거죠. 그 물량도 이제 뭐 만만치 않습니다. 그 이전에 액티브에서 많이 들어와서 물량을 이제 떠넘긴 거고요. 그리고 24년도 4월 24일인가요? 아까 24일이었죠. 4월 24일. 그때부터 해서 이제 누적적인 수급은 210만 주 정도? 그러면은 대략 4% 정도 되나요? 아까 뭐 4월 맞나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명확해야지. 그래서 수급이 유입되면서 오늘 것까지의 흐름입니다. 오늘 것까지의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흐름이고 작년 7월부터라고 한다면 매수 평균 단가가 원체 낮을 수밖에 없죠. 5월 14일이네요. 5월 14일. 5월 14일.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5월 14일부터로 하면은 이제 240만 주, 한 5% 정도? 5% 정도 들어오고 17만 4천 원 대비해서는 6만 원 정도니까 한 40%? 40%가 채 안 되겠네. 일단은 마이가는 5% 들어오고 5% 들어오고 5월 14일 이후에 수급은 46%, 46%. 오늘 기준 고점까지 한 50% 정도. 5%에 뭐 대단히 강하게 움직임이 나온 거죠. 어찌됐든 이 알테오젠을 놓고 볼 때에 뭐 여러 가지 기준 이슈가 있는데 다른 거 이제 뭐 2월 달에 나와 있는 또 오늘 그 이슈가 불거진 뭐 로열티 관련해서의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24년 그 뭐죠? 세계 내분비약회 엔도라고 읽어야 되나요? 그 부분이 이제 6월 초중순에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계속 지난달부터 오픈이 돼 있던 건데 뭐 그 내용 때문에 전체가 다 날아간 건 아니고 알테오젠만 이제 유독 강한 흐름 속에서 뭐 유한 양행이 이제 어제 오늘 좀 탄력이 있었고 셀테리온이 일부 움직였고 이제 HLB는 어제도 조정이 깊지 않았나요? 그리고 오늘 좀 조정이 깊다가 이제 알테오젠 영향 때문인지 동반적인 이제 변동성이 일부 확장돼 있을 뿐이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 때문에 움직인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렇게 설정을 해요. 아까 보려고 했던 게 이거였구나. 일단 뭐 이 내용을 또 말씀드리면 길게 뭐 1시간 돼 버리는데 증권 분석의 방법 요 기준에 요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1시간짜리 있어요. 요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 꼭 1시간짜리니까 들으세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뭔지.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보조지표 보시고 일맥균형표 보시고 볼린저 밴드 보시고 그게 기술적 분석의 목적은 아니죠. 그걸 보면서 어디서 매수를 잡을까, 그 매수 신호가 형성되고 기준이 잡히는 건 어느 것 때문에 그래요? 수급 논리. 예? 그러니까 매수 신호가 나온다는 거는 그 수급이 유입됐구나라는 부분들. 수급이 유입됐구나. 어휴, 벌써 찾아왔네. 땡큐. 저도 다 찾았는데. 수급이 유입됐기 때문에 매수 신호 나는 거라. 그러니까 매수가 누군가가 강한 매수가 누군가에 의해서 강한 매수가 형성되다 보니 결국은 빨간색 양봉이다. 그 수급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의 기준이 된다. 양봉의 우상향의 기준에서 신뢰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이 충분히 실려 있어야 된다. 결국은 수급 논리인 거예요. 수급 논리. 그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 1시간짜리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 그리고 그 기본적인 분석에 있어서 알테오젠을 저평가라고 인식을 잡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아니잖아요. 알테오젠을. 지금 얘를 저평가다? 아니야. 앞으로 끝나줄 거다? 로열티 더 들어온다? 아이, 그것도 피곤해. 그럼보다도 펀더멘탈적인 부분,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검증을 더 받아야 된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수급면이 90%, 심리가 10%인데 수급이 지금 뭐 어마어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대주주가 26%인가 그렇죠, 비중이.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 유통 물량이 많은데 5%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고 그것이 시가총액 10조가 넘는 종목이 28% 올랐다? 46% 올랐다? 장중고점 기준 50% 올랐다? 좀 오버슈팅이죠, 사실은. 또 작년 7월 대비해서 10%가 채 안 돼요. 10%라고 잡고 대주주와 외국인 해봐야 뭐 한 40%도 안 되는데 10% 들어온 것까지 다 포함해서 40% 수준인데 근데 주가가 뭐 상상을 초월하게 올랐다? 오버슈팅이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펀더멘탈적으로 볼 때도 오버슈팅, 가격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수급 대비해서 오버슈팅인데 그 수급의 강도를 위로 쏴주고 있고 진짜 참 이 아저씨도 방송국인데 잠시만요. 얘 장 끝나고 항상 방송하고 있어요. 아니, 방송을 해야 될 거예요. 마감 방송을. 유료 방송 리딩을. 방송 끝나고 바로 전화 드릴게요.
보통은 녹화 끝나면 4시 반 5시 돼요. 예,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모르시니까 이제 장 끝나면 방송 끝나는 줄 알고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방송국이 지금 요즘에 다들 힘들어서 그래요. 하여간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한번 다른 거 하면요 이제는 도저히 뭐 얘기하던 게 뭔지를 다 까먹어 버려. 어휴. 하여간에 알테오젠의 기준에 집어던지는 매도 강도가 제한적이다. 현재 기준에서는 뭐.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변동률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얘뿐만 아니라 뭐 HLB도 그렇고 그래서 뭐 부정적인 이슈가 뭐 크게 불거질 내용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뭐 별 내용 없이도 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지면은 굉장히 큰 변동이 나오는 종목이라서 비중 조절만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무리써서 비중을 갖고 하시면은 뭐 우리도 방안에서 좀 비중을 높게 50%씩 이렇게 채우신 분들도 계셨죠. 50%? 50% 아니죠. 그때 기준에서는 한 30% 정도 채우신 경우가 있는데 물론 뭐 성향에 따라서는 뭐 그 이상도 채우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리스크 관리는 좀 해야 된다.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수급 관련된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슈 보면은 뭐 이런 이슈 로열티 부분 재계약 부분이라든가 또 오늘 기준에서도 뭐 보도자료 좀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들. 근데 증권사 보고서는 좀 제한적일 거예요. 이런 종목이. 가늠하기도 좀 힘들고 뭐 어떤 내용을 쓰기에도 애매하고 하여간에 결론은 세 가지의 수급 범위는 첫 번째 가장 그 최근 걸로 기준 잡았을 때 MSCI 지수에 편입돼서 그동안 액티브 쪽에서 단계적으로 들어온 물량들 뭐 2, 3% 되는 것 같아요. 그 물량에 대해서 패시브 쪽으로 5월 31일 날 넘겼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패시브 물량이 편출되기 전까지는 MSCI 지수에서 편출되기 전까지는 그 비중 그대로 유지합니다. 단타 치거나 많이 올랐어 차익 실현할래 이러지 않아요. 그 펀드가 깨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들어가면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아깝잖아요. 뭐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거? 대차. 대차가 무조건 다 공매도는 아닙니다. 대차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 대차 부분의 상당 부분이 이제 공매도로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MSCI 지수 편입됐을 때 기준에 수급 논리로 액티브 쪽에서 들어온 물량만큼 수급 논리에 의해서 주가 좀 올라가 있는 경우 거기에 패시브가 이제 받아가고 난 이후에 흐름 그럼 그것을 대차를 받아다가 공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해서 공매도 금지를 정부가 금융당국이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공매도 금지죠.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이제 매도 물량으로 나오지 않았다. 매도 물량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게 이제 수급 논리에서 긍정적이죠. 패시브 쪽이 결국 받아간 물량 그 물량만큼 유동 물량이 일단은 사라진 거니까 당분간 나올 가능성이 제한적이니까 거의 없으니까 그 물량은. 그래서 그 부분이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는 긍정적이다. 근데 그 부분이 긍정적이다라는 걸 이제 지금 해석을 해드린 거고 그게 그렇게 엄청난 긍정적인 내용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MSCI 지수 편입되기 전에 과도하게 밀려내려고 하거나 했을 때 뭐 급격히 따라붙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든다면 부정적인 내용으로 하나 또 설정을 한다면 MSCI 지수 관련해서 오늘은 수급이 매우 뛰어나게 들어와 있고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HD 현대일렉도 매수가 들어와 있고 엔캠도 아마 오늘 프로그램에서 좀 더 매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엔캠도 결국 이제 종가에 2% 들어 올려놨는데 뭐 알테오젠의 영향력도 있겠죠. 심리적인 HD 현대일렉도 2%대 들어 올리고요. 근데 MSCI 지수 편입되고 이제 그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5월 31일 이후에 어제와 오늘 이제 새롭게 이제 그 6월 3일, 6월 4일 그러면 추가적으로 액티브 쪽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면 중립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MSCI 지수 관련된 수급이다라고 한다면 들어왔다가 패시브로 넘기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패시브는 다 받았잖아. 그럼 내가 샀을 때 어디로 떠넘길 수 있는 쪽이 일단 없어요. 그러면 MSCI 지수를 제외하고 그냥 자체적인 흐름에 긍정적인 해석하고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느냐. HD 현대일렉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눌림목이 있을 수 있으니 거기도 제한적으로 설정을 보고 그리고 지금도 매수는 들어가요.
비중을 확장하지는 않죠. 그리고 주력 포트폴리오에 넣어놨는데 5% 설정을 한 거고, 뭐 엔캠도 들여다보기 위해서 최상단으로 넣어놨어요. 지금 그 알테오전처럼 슈팅이 쟤도 뭐 비이성적으로 막 움직이는 애기 때문에 일단은 뭐 위로 상단에 넣어놨습니다. 거래만 터지면 일단은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오늘의 알테오전처럼 또 우리가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종목 검색기에 이틀 연속 떠 있었던 한국가스공사처럼의 변동률을 보고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그럼 MSCI 관련해서는 일단은 뭐 오늘까지 기준에서는 긍정적인 걸로 형성이 된 거죠. 공매도 나올 가능성이 이제 없는 거고, 그 물량에 대한 공매도가, 그리고 수급 범위가 뭐 내일부터 또 정체 상태에 놓여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MSCI 지수 편입이 끝났다고 해서 수급이 정체로 놓여져 있는 그런 흐름이 되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 내부자들 뭐 원고 작업하시면 원고 작업하시고, 나머지 분들 알테오젠 무방에다가 올려드리세요. 무방에 알테오젠이 12시에 올라가서 추가적으로 올리기 애매하면 다른 자를 넣어드리고 알테오젠 넣어주세요. 오늘 하루에 어떤 업무의 기준이 설정된지도 보시고, 장 끝나고 미팅하세요. 미팅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급 범위는 일단은 기간 수급에 대한 부분인데, 에코프로 BM이나 HLB 쪽이 거래소로 이전 상장이 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비중이 늘어나겠죠. 증가하겠죠. 증가함으로써의 인덱스 상품에서의 기간 수급이 일부 더 유입될 가능성이 뭐 현실적으로 있는 거죠. 그 규모가 이제 매수가 유입된다고 뭐 무조건 윗방향으로 쏘아올린다 이건 아닙니다만, 결론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 논리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 번째 기준에서의 부분, 수급 논리의 기준에서는 그 시장에서 이제 조금 제가 판단할 때 잘못 알려져 있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시장의 기준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 잘못 알려져 있는 내용. 시장의 기준에서 잘못 알려져 있는 내용의 기준이라는 거는, 일단은 그 블록딜에 대해서 뭐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악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 알테오젠이 22만 5,500원인가요?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을 받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제 블록딜 얘기, 또 블록딜이 진행된 거죠. 그랬더니 블록딜이 악재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블록딜이 엄청난 호재다 이런 것보다는 그 가격에서 블록들이 성공했다라는 것은 일단은 주가 견인이론은 좀 주가 조작이 되네. 주가에 대한 현재 위치에서의 펀더멘털적인 건 검증이 안 되고, 솔직히 현재 시장이나 뭐 알테오젠의 주가 변동률이 윗방향이 형성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이 뭐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블록딜은 부정적이지 않다. 그게 성공이 됐다라는 건 긍정적이다. 예전에 블록딜이 실패가 돼서 부정적으로 해석된 거는 네이버도 좀 그 당시의 기준에 좀 제가 판단할 땐,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좀 못된 짓거리죠. 사실은 못된 짓거리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그때 이제 이해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해진 맞나요? 그 네이버에? 저도 이제 뭐 가물가물해. 뭐 이름 외우는 것도 힘들고. 근데 결론은 대주주 그 그룹 총수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블록들 2차 블록들을 단행한 적이 있어요. 1차 블록들은 성공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지분 5%인가 그걸 넘김으로써 이제 그 그룹 총수 뭐 이런 뭐 그 규정 부분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블록들을 하려고 했는데, 장래 매도도 힘들고 블록들이 실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계 위주로 블록딜을 했는데, 이해진 맞습니다 해주셨어요. 그 결론은 이제 저는 이제 케빈 선생님이라서 순간적으로 결론적으로는 국민이 만들어준 기업이잖아요. 사실 뭐 기업 내부에서도 열심히 잘했지만은
근데 그것을 이제 좀 법적인 부분, 하여간에 그 책임 부분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블록들까지 한다. 뭐 그거야 뭐. 한데 결론은 그 뭐 도덕성이고 뭐 다 떠나서 그게 블록들이 실패가 됨으로써 아 할인해서 준다는데 이 가격에 안 받아? 장내에서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네. 적합 물량을. 결론은 뭐 그렇게 돼서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조정을 받았죠. 주가는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뭐 그렇게 조정을 받았던 그 대형주의 기준도 형성돼 있었고, 그리고 뭐 LG 필립스 LCD 시절에 필립스의 지분 정리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하여간 1시간 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결국 또 길어지는데, 알테오젠은 그런 세 가지 정도의 수급에 대한 이슈가 뭐 긍정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오랜 기간 동안에 매수가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은 아니다 할지라도 뭐 한 번도 제대로 된 수익을 알테오젠에서 크게 내본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시들돔 선생님께서 갖고 계시고 질문을 주셨고 그게 5만 원, 6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변동도 너무 크고 해서 또 제가 이렇게 뭐 바이오 종목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거래가 월등히 터지기 전까지는 제한적으로 보는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2월 달에도 변동성이 너무 커서 슉슉 날아가긴 하는데 뭐 쉽게 잡을 수 있는 범위도 아니었고, 결국은 본격적으로 매수 사인 나간 거는 뭐 1월 달 이럴 때 잠시 보는 그 흐름이 아니었고, 2월 달의 기준도 뭐 아니었고, 결론은 4월 달 17만 원대에서부터 20만 1,000원까지 계속 매수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공개적인 차익 실현 범위를 강도 있게 들여본 적은 없고 5%를 계속 유지하면서 요번에 17만 1,000원 찍을 때까지도 나쁘지 않다. 일단은 5% 비중 유지하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결과물이 좋았고 오늘 기준은 아예 강력한 매수 강도를 드렸죠. 오늘 뭐 문자가 몇 번 나간 거예요? 7번 나갔나요? 오늘 뭐 유료 방에도 이렇게까지 다 올려드렸는데 아까 쭉 올려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문자가 어제 기준이 6월 3일이죠. 어제 기준에도 19만 원대, 18만 9천 원, 19만 2천 원, 19만 5천 원 이렇게 어제 기준에. 그리고 오늘 기준에도 이제 뭐 무지하게 나왔어요. 22만 원, 20만 2천 원, 20만 8천 원, 21만 원, 21만 3천 원, 21만 5천 원, 21만 8천 원, 그리고 22만 원대에도 계속 나왔죠. 그렇게 해서 22만 8천 원까지 나갔을걸요 아마. 22만 5천 원까지 나왔다. 22만 5천 원까지 나가고 8천 원, 23만 원 기준은 추가 수급이 제한적이어서 그리고 이제 검색기는 이렇게 7만 원대에서부터 가장 최근에 5월 24일 날 19만 1,500원, 또 오늘 기준에 20만 9천 원. 어제도 뜬 것 같은데 그건 뭐 하여간 제 기억이니까 정확치는 않고. 그리고 이제 방송 화면도 이렇게 보시면 차트 부분에 있어서 장악형 이후에 그러면 이제 그 상승 형태 확인형, 그 상승 형태 확인형에 이제 거래가 터지고의 오늘의 기준. 그렇게 해서 2월 1일 날 7만 500원 이제 만약에 포착됐다 그 기준으로 따지면은 220%인데 225%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근데 일단 저는 어찌됐건 이때는 뭐 우리가 공격적으로 잡아낼 수 있었던 범위는 아닌 기준이었고, 지금 기준에서는 4월부터 해서 주봉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4월부터 해서 이제 쭉 들어가서 들여다보던 뭐 종목의 기준이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여간에 뭐 굉장히 뭐 따뜻함. 그리고 매매 따라기 방에서도 HD 현대인력과 알테오젠, 그리고 이제 HD 현대인력이 오히려 더 슈팅이 먼저 나왔고 정리해서 알테오젠으로 압축을 했고, 근데 알테오젠에서 매매 따라하기에서는 그 알테오젠 수익을 안타깝게도 가져오질 못했어요. 챙겨오질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은 내일 한 번 더 들여다보시죠 라는 기준을 설정해 드린 겁니다. 시간의 기준에서 알테오젠 부분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23만 4천 원이고 얘가 이제 잠시만요. 전일 거하고 연동이 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 그렇게 돼 있고, 일단은
위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다 들여다 볼게요. 삼성전자부터 빠르게. 뭐 어제도 똑같은 내용, 오늘도 똑같은 내용. 거기에 이제 오늘은 가지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 주신 LX 인터내셔널까지도 봐야 되고, 또 BH도 봐야 돼요.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를 주력 포트폴리오로 넣었잖아요. 주력 포트폴리오로 넣을 정도로 펀더멘털적인 부분이나 수급 부분이나 최근의 이슈 부분을 다 긍정적으로 본 건데, 주가는 이번 주에 슈팅이 나올 걸로 기대했는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지금 오히려 이번 주 이틀 동안 크게 밀려가지고 거기까지 주력 주기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기준, 또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 일단은 오늘 기준에 보시죠. 일단 오늘 기준에 이제 종가가 75,300원, 75,300원. 비중은 25, 35, 25, 5, 5, 5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오늘 장중 영상 부분을 올려놓을게요. 올려놓고 (6월 4일) 12시 41분 올려놓고, 이제 가격은 제가 마지막에 한번 수정을 해서 그냥 올려놓을까요? 그렇게 하죠. 쭉 한번 훑어보고, 왜냐면 장중에 11시 방송 기준에서 1시간 반 정도 녹화를 자세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다. 또 오늘 수급 범위가 이제 중립 상태의 기준이고 나쁘지 않아요. 주봉상의 흐름도 결코 나쁘지 않고, 시초가 대비 눌려도 전소구형이 되고,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흐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장악형이 될 거냐, 아니면 잉태 확인형으로 갈 거냐. 근데 거래가 이제 이번 주는 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조금 둔화돼 있으니까 뭐 잉태 확인형으로도 갈 수 있는데, 아니에요. 뭐 수목금 날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사실상 엔비디아의 신고가 행진이 그냥 신고가 수준이 아니잖아요. 매우 뛰어난 흐름이라서. 그리고 뭐 현대차 기준에서의 흐름, 27만 7천 원 찍어주고 27만 7,500원 찍어주고, 뭐 말도 안 되는 음봉이 하나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월요일 날 27만 원까지 또 터치가 나와서 매우 긍정적이다 했는데 눌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새로 가입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이런 종목이 수익을 준다 그랬죠. 실질적인, 뭐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가 뭐 작년 대비해서도 그렇고, 또 올해 기준에서도 그렇고, 올해 뭐 상승률 자체가 18만 원에서부터 고점까지 거의 10만 원 올라온 거잖아요.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50% 수준. 수급이요, 1,500만 주 정도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1,500만 주. 외국인 기관 쌍끌이. 우리나라 1위. 1,500만 주면요, 2억 900만 주짜리니까 15% 정도, 15% 가까이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15%.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고 해석을 한다면, 결론은 현대차의 사상 최대치, 종가 기준의 사상 최대치, 그리고 28만 9천 원,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 고점을 찍고 2거래일 정도 거기서 맴돈 거니까 뭐 의미가 없다라기보다는 실질적인 고점은 종가 기준에 26만 원대입니다. 어쨌든 27만 7,500원 찍고 지금 눌려있는 폭이 6.67인데 하방은 굉장히 뛰어나고 윗방향으로 달릴 수 있다. 하방 뛰어난 거의 근거는, 아니 순이익이 13조예요. 13조. 시가총액이 55조. 순이익이 13조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130조까지 올라가서 PER이 10배가 되더라도 이상할 게 없죠. 우리나라 PER 자체가 11배 뭐 이렇게 움직인다고 치면 10배, 11배, 12배까지. 그럼 10배만 잡아도 130조. 근데 이제 자동차 업종은 평상시에 5배에서 7배 사이에 움직여요. 그러다가 오버슈팅 나오면 이제 10배까지 올라오죠. 그게 130조, 그게 60만 원입니다. 얘가 60만 원 따블이 안 난다 생각하면 주식 뭐 하려고 해요? 순이익이 13조짜리가 우리나라에서 순이익 현재 기준에, 작년 기준에 1위, 올해 기준에 2위인 현대차가 순이익이 13조가 나오는데, 그게 시가총액이 55조라면은
이런 종목이 좀 더 있을 수 있지. 실적 대비 저평가 있는. 근데 그게 아니라 누적적으로도 그렇고 작년부터 올해도 그렇고 그냥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7% 가까운 알테오젠하고 다르잖아요. 알테오젠 대주 지분 26%짜리에 7%, 외국인 지분 뭐 얼마 되지도 않는 종목에 7%다 이제 올해 들어서 5%. 근데 얘는 현대차는 올해 들어서 7%를 사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에 지금 대주주하고 외국인 지분 수치상으로만 그냥 놓고만 보면 82%. 유통 물량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 그 정도의 매수 강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슈팅을 보자는 거예요. 지금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수급 범위도 정체 상태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이제 기아, 얘도 마찬가지.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은 거는 실적 그리고 지금 눈으로 보이시는 수급 밑바닥에 저 빨간 색깔 선이 개인들 매도 물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은 더 들어와 있는데 고점을 못 넘기고 있죠. 사상 최대치 신고가 대비 9% 밀려 있는 거예요. 작년 대비해서 100% 오르고. 응? 편입 기준이 돼야 안 돼요? 된다는 거지. 우리는 현대차로 비중을 일단 실어놨어요.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수급 지금 정체 상태에서 횡보인데 차익 실현이 나올까요? 아니면 더 들어올 거예요? 더 들어온다 봐야죠. 자사주 매입이나 주주환원 정책 지속된다고 보고 유통 물량은 없고 고금리죠. 고금리 상태에서는 두 가지가 움직입니다. 성장주 그리고 고금리 상태에서는 금융지주사. 불변의 법칙인데 시장에서는 그중에서 이제 성장주에 대해서 오늘도 알테오젠의 강세에 대해서 금리를 낮출 수 있어서 바이오주가 움직여요.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금리가 고금리 랠리가 나오다 보니까 고금리에 그대로 유지돼 있다 보니 그만큼 경기가 좋다라는 거고 경기가 좋다라는 거는 고금리 속에서의 경기가 좋다라는 거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경기가 안 좋을 때는요. 경기가 안 좋으면 그러니까 지금 방송에 나와서 떠드는 애들도 지가 뭐라고 떠드는지 모르고 떠든다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채권에 투자할 거예요 이래요.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그러니까 시장 조정이 아니라 금리를 낮출 것 같아서 금리를 낮추는 것 때문에 채권을 산다고 그래. 아니 채권 산다는 거 뭐야? 기본적으로 다른 거 다 떠나서 채권을 산다는 건 뭐예요? 안전자산에 투자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뭐 말장난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서 금리를 낮추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갈 터이니 채권을 사겠다. 그거예요. 채권 수익률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채권이 바닥 찍고 돌린다고 해서 채권의 수요가 늘어나겠다. 채권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그럼 투기자산과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투기자산과 위험자산 뭐뭐 있어요? 주식하고 코인이죠. 또 바이오죠. 성장주. 응? IT죠. 성장주. 꼭 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시장에서 나온 얘기 다 그냥 거르지 않고 그게 맞구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윤정두가 더 그 위에 있다라고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간다라는 그런 이상한 얘기들을 그 시장에서 가끔씩 해요. 바이오주들 얘기할 때 금리를 낮출 시점이기 때문에 바이오가 날아갈 거다. 전혀 아닙니다. 금리를 낮춰서 뭐 자금 유치가 유리해질 거다. 전혀 아니에요. 경기가 안 좋으면은 성장주는 다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고, 그래 성장주 기준하고 그 다음에 고금리 시대 기준은 금융지주사가 항상 언제든 2000년 이후에 고금리 시점이 언제예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번 금리 올려서 5.25까지 금리를 형성했던 시기. 그 다음에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금리를 올리던 시기. 그리고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금리를 올리던 그 시기. 그렇게 해서 5.5까지 금리를 올린 그 시기. 그 시기 금리 인상 시기에는 금융지주사는 무조건 랠리가 나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아닌 것 같은데 작년의 경우는 이제 특이한 케이스가 글로벌 시장 전체의 흐름이 이미 이제 미국 쪽에서 금리를 인상해야 될 시점에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더 뿌려버렸죠. 그렇게 되면서 긴축해야 될 위치에서 긴축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말 같지도 않은 상상을 초월한 인플레이션이 나왔고 CPI, PPI가 12, 14까지 올라간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문제될 내용은 아니었어요. 유동성을 이제 나중에 금리 인상을 해서 잡아준 거죠. 어찌됐건 그런 기준에 전체 시장이 금리 인상 이전에 굉장한 슈팅이 나온 거고요. 그 인플레이션이 나왔다는 거는 경기가 그만큼 터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버슈팅이 나왔고 금리를 막상 인상하는 시점에 차익 실현이 나온 거지 조정이 깊어진 게 아니에요. 차익 실현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해서는 슈팅이 글로벌 시장 자체가 슈팅이 작년 7월 최고 금리 형성된 이후로 지금까지 MS가 더블 나왔어요. 더블. 1조 5천억 달러에서 3조 달러를 넘겼다고. 엔비디아가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300% 이상 폭등이 나왔어요. 최고 금리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자, HD 현대일렉은 오늘 기준에서도 여전히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팔았는데 기관이 더 이상 팔 수 있는 물량이 있을까? 그렇게 매번 해석을 해드리고 있어요. 기관이 더 이상 팔 수 있는 물량이 있을까?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 팔 수 있는 물량이 없습니다. 제한적.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만간 기관이 매수할 수 있다. 그때 무조건 외국인이 쌍끌이로 매수를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지금까지의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 강도, 그것을 감안한다면 굉장한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작년 10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은요 17%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됐고 기간은 11% 정도 나갔어요. 그럼 기간이 나갔는데 이제는 연기금도 재편입을 할 수 있을 만큼 전력기기 또 HD 현대일렉에 대한 비중이 많이 이제 조금 낮아진 거예요. 또 사모펀드 단기가 됐든 하여간에 이익을 굉장히 강하게 추구하는 사모펀드도 꽤 많은 차익 실현했거든. 그래서 외국인들 660만 주 수준이니까 한 17%, 18% 정도 되는 거고 기간은 지금 11%대에 매도를 하고 있어요. 11%, 12% 가까이. 근데 이제 손바뀜 흐름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그리고 누적적으로 21년 1월 이후에 기업 분할 이후에 뭐 어마어마한 매집이 단행이 된 거죠. 기업 분할 이후에 1120만 주 1120만 주 1120만 주면은 3600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30%가 쌍끌이 매수입니다. 근데 이제 기간이 그 기간 동안에 21년부터 21, 22, 23 그리고 3년 5개월 동안에 매집한 물량을 3년 5개월 동안에 매집한 물량을 대부분 다 팔았어요. 앞으로 남은 게 나머지 더 팔겠다 하면은 연기금 투신 물량 다 합쳐봐야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량이긴 합니다만 260만 주 보험까지. 그럼 지금까지 산 외국인 입장에서는 돈이 없을까 이제?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저평가는 아닙니다만 미국의 이제 정책주로서의 기준과 미국의 정책주 AI 관련된 전력기기 전력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거는 그냥 이슈인 거고 전력 수요가 증가했는데 정부가 두 손 놓고 있어. 그러면은 그거를 각 기업들이 전력기기 바꾸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노후된 전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이번에 싹 갈아 버리겠다. 5년 동안에 다 바꿔주겠다. 30년 된 노후된 전선이나 변압기기, 뭐 전력기기 이런 부분들. 그것에 대한 이제 수혜, 정책에 대한 수혜. 거기에 뭐 네옴시티가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뭐 네옴시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슈.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 또 기관들의 충분한 차익 실현. 그래서 주머니가 가벼워져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정책에 관련된 내용으로 계속적인 외국계 수급이 확대가 된다면 그러면 뭐 국내 기관들 입장에서 안 살 이유가 없죠. 또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그 위치에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고점 31만 4천 원 찍고 눌림폭인데 안 밀리죠. 그러니까 기존에 잘 보시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를 우리가 공략을 했잖아요. 대한전선도 공략했고 시가총액이 차이가 나요.
10조 이상짜리 또 펀더멘탈적인 부분과 수급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원래는 진짜 맷다방이 엄청난 지금 수익 일기 때처럼 똑같은 수익이 되려면 우리가 좀 리스크를 안더라도 공격적으로 LS 일렉트릭부터 진입을 했겠죠. 대한전선이든 대한전선이 이제 시가총액 많이 미끄러져서 3조인데 이게 이제 상한가 수준까지 올랐단 말이야. 하루에 29% 5월 13일 날 요런 수익. 그다음에 LS 일렉트릭이 그 다음 주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2주 연속. 그러니까 한 주에 22%씩 슈팅이 나올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정성을 먼저 보겠다 했죠. 그러니까 HD 현대 일렉트릭도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음봉 저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추이 추세에서의 수급 범위까지 감안했을 때 어때요? 윗방향의 흐름이 5월 말에 더 강력하게 나왔죠. 그리고 지금 결론은 고점 대비 안 미끄러진단 말이에요. 수급이 들어와서 뭐 내일 눌림폭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고점 대비 4% 눌림폭인 거고, 그죠?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23% 밀려 있어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고점 대비 15% 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규모만큼의 변동률이 확장돼 있단 말이에요. 아랫방향으로도. 그래서 얘들이 더 가벼운 것 같지만 결국은 HD 현대일렉을 보시면 올해 들어서의 상승률도 얘가 가장 높아요. 세 종목 중에. 그런데 2주 전, 3주 전 기준으로는 이제 더 가벼운 대한전선이나 더 가벼운 LS 일렉 위주로 이제 우리도 매매사인 그쪽으로도 많이 들였으니까. 그렇지만은 결국 가지고 있고 이제 남겨놓은 종목은 뭐예요? HD 현대일렉. 그리고 기가 막혔죠? 그냥 멋부리려고 지금쯤 한번 차익 실현합시다. 이게 아니잖아.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얼마 나왔습니까? 23만 5천 원에 나왔어요. 24만 원에 들어갔던 물량 손절하더라도 밑에 물량 다 차익 실현합시다. 그게 23만 5천 원 매도. 지금 2만 8천 원 빠져 있네요. 그죠? 대한전선도 마찬가지. 대한전선 좀 일찍 매도했고 재룡전기 7만 6천 원에 매도했나요? 이제 다시 보면 돼. 그래서 HD 현대일렉의 우수성, 수급 범위나 이제 기술적인 부분의 우수성, 그리고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대처를 해나갈 겁니다. 시장에서 하이닉스 사람은 꼭 한미반도체 사시는 분들 계시고 그나마 한미반도체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한미반도체 사셔야 하시는데 또 어디서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종목. 윤정도도 자주 매매 사인을 드렸죠. 예를 들면 동진세미캠, 후성, 대덕전자, SFA 반도체, 고영 별의별 종목 다 드렸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이제 조정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4월 중순부터. 그래서 한미는 4월 중순 이후에 다시 5월 달에 슈팅, 신고가를 내주고 눌림이라고 한다면 그조차도 아닌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기준에서 지금 방송 보면은 다 지들 입 닫고 있죠. 윤정도는 방송을 나가도 하이닉스 1순위. 그냥 하이닉스 매수하세요가 아니라 45% 비중입니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꼭 본다면 당연히 삼성전자 같이 보는 거고 그 다음 본다면 한미반도체 5% 정도만 하십시오. 끝. 그리고 나머지 이제 대덕전자든 동진세미캠이든 후성이든 SFA 반도체든 고영이든 이런 거 들어갈 때는 5% 이상 들이지를 않고 최악의 경우는 다 잘라내버리죠. 마지막에는. 마지막 물량 손절이 됐든 처음부터 들어가자마자 손절이 됐든 결국은 남겨놓은 애들이 되돌아보면 가장 훌륭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든 앞으로든 하다못해 알테오젠이다 그러면 알테오젠을 보는 거지. 알테오젠 때문에 덕분에 HLB가 반등 나와요. 알테오젠 무서워 재살래요. 그건 아니야. 오늘 당일 기준에서는 가장 센 친구, 가장 신뢰가 있는 친구 그쪽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HD 현대일렉이 멈춰 있는데 LS가 대장 역할을 한다. 그때도 비중은 조금씩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BH입니다. 이번 달 기준의 포트폴리오에 1조 미만짜리 종목을 넣은 거는 지난해 5월 말. 그러니까 이번에도 공교롭게 5월 말인데 5월 말에 이수페타시스의 기준에 5월 말에 작년 5월 말에 9,200억 정도 했어요. 1조를 넘겼다가 눌린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엔비디아발 호재가 불거져 있었고 AI 관련된 뭐 MLB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슈팅이 나온 게 4만 원대까지 나왔어요. 한 달 동안에 한 150, 200% 정도까지 올랐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스페타시스가 저평가했어요. 물론 PER은 높았지만은 저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고 뭐 한 10% 가까이 그때 외국 기관 쌍끌이로. 근데 지금 BH가 거의 똑같은 위치에요. 딱 5월 말이고 뭐 5월 말을 떠나서 시가총액도 이제 9,100억 5월 말 기준에 비슷했고 1조 미만짜리 종목이지만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저평가 인식을 잡을 수 있는 PER 9배, 7배, PBR 1.2배라면 기술주 기준에 고평가는 절대 아니고 뭐 저평가 인식을 잡을 수 있는 그 정도 흐름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윤정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메이저들이 인정을 한다. 그렇게 해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는데 10%에 달하는 매수를 진행을 했다. 언제부터? 4월 24일부터, 4월 말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그 구간에 10%에 달하는 그러한 매집이 진행이 돼 있고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기관들이 계속 샀단 말이에요. 29, 30, 31일 날. 근데 어제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판 그 흐름 속에 팔고 기관도 보통 때 사던 부분을 월말 효과 때문에 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샀던 부분을 손바뀜인지 자체 매도인지 근데 지금 보니까 손바뀜이란 말이에요. 들어왔던 쪽에 나가는 흐름이 아니라 원래 이제 매수를 안 했었던 쪽에 예전 물량 아주 옛날 물량을 그냥 정리하는 그 정도 수준. 그렇게 해서 어제는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다 보니까 둘 다 팔다 보니까 23,700원까지 내려왔다가 일단 뭐 꼬리 달고 정리 돌려놨고요. 그 오늘쯤이면 좀 강도 있게 돌리지 않겠느냐 기대를 했는데 프로그램이 다행히 들어왔어요. 근데 떨어지는 물량만 다 받은 거야 외국인들이. 뭐 굳이 본인들이 뭐 공매 상환이든 대차 상환이든 또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을 하는 거든 굳이 위로 이제 안 쏘고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물량만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기준에서도 기관들이 일부 매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관 매도가 조금 아쉽게도 미끄러져 내려오는 매도세가 됐는데 일단은 고르게 매수가 돼 있습니다. 고르게. 어찌 보면 이제 주도력을 가져가는 쪽이 있어야 그쪽이 이제 슈팅을 주는 거 아니냐 해석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이 종목이 HLB나 이런 종목처럼 끼가 있어서 슈팅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란 말이에요. 고르게 움직이고 어느 날 특정일에 매수가 중복이 되면서 둘 다 사야 되니까 서로가 사야 되니까 오늘 사놓는다고 자금 집행한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위로 이제 슈팅으로 연동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연속성이 있든 없든 일단은 결론은 오늘 기준에서 이제 매도 부분이 어제 이어서 투신이 좀 매도가 나왔는데 뭐 그 매도 부분을 더 진행할까라고 했을 때 그럴 가능성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왜? 지금 10% 가까이 330만 주면은 3,446만 주짜리 기준에 거의 10%에 달하는 물량이잖아요. 그 10%에 달하는 물량을 매수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집어던지면 그들도 손절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까지는 뭐 10% 프리미엄이 있다 해도 근데 그게 한 명 외국인 한 명, 기관 한 명, 개인 한 명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또 국내 기관 투자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서로 손바뀜의 흐름인 거지. 뭐 한 명이 들어와서 한 명이 뭐 좌지우지하고 때려놓고 밑에 다시 사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은 누적적인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고평가는 아니다. 저평가 인식이 잡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인정하는 메이저들의 수급이 단기적으로 들어왔고 그것을 왜 갑작스럽게 인정해서 갑작스럽게 매수가 들어왔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애플이 AI 부분에 올인을 또 해서 그래서 AI를 탑재한 아이폰과 태블릿 PC를 바로 런칭하겠다. 뭐 6월 중순에 기준이 되죠. 그 부분이 불거지면서 이제 수급이 강도 있게 들어온 거예요. 그 수급이 이제 위로 월말에 위로 바바방 들어오면서 슈팅을 줬다면 지난 5월부터 이제 슈팅 날라왔던 위로 쭉 뻗어 올라갔던 그 흐름에 차익 실현 욕구가 이제 어제 오늘 터졌다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투신이 매도했고 사모펀드가 매도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규모는 줄었지만 연기금이 매수했고 연기금이 뭐 내일 좀 사줄런지 투신도. 그래서 이제 그 손바뀐 기준에 창고 동향도 뭐 현대일렉도 마찬가지잖아요.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팔면서 창고가 완전히 좀 매도하는 창고와 매수하는 창고가 엇박자 엇갈려 있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주도력을 누적적인 수급을 가지고 갔던 쪽은 어제까지 기준에 유안타가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었고요. 오늘은 뭐 유안타가 순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4월 24일 이후에 누적적인 수급을 갖고 있는 쪽이 뭐 유안타라든가 JP모건이라든가 이런 쪽이 쭉 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오늘 기준에 또 어제 기준에 매도 부분이 좀 확장돼 있었느냐라고 보면 순매수 상위 기준에 오늘 거는 추정치가 안 나와요. 내일 아침 돼야 나옵니다. 6시, 7시 넘어가서. 그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누적적인 수급이 37만 주란 말이에요. 오늘 것까지. 이제 오늘도 추정치예요. 매도가 얼마큼인지 몰라. 어쨌든 뭐 최근에 누적적인 수급을 가지고 있는 쪽이 어제 매도한 창고는 제한적이다. 오늘 표면적으로도 매도한 쪽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어제 그 매도한 창고 상위 창구가 오늘도 매도의 기준이 조금 더 있는 것처럼 추정이 돼요. 왜 추정이라고 그러냐면은 내일 아침에 완전봉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매수가 순매수 5위 안에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수량이 1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매수도 있겠죠. 그래서 죄송한데 좀 물 한 통만 주세요. 그래서 지금 요 기준에 매도 우위의 창구 부분이 매도를 한 거였고 그 다음에 누적적으로 이제 단기간에 지금 5월 24일 이후에 들어온 쪽은 그닥 뭐 공격적인 매도를 하거나 뭐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손바뀜으로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하던 쪽이 일정 범위 이제 매도가 끝나고 그리고 매수하는 쪽이 재차 매수 강도를 기존처럼 4월 24일 이후처럼 매수 강도를 좀 살려주게 된다.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변동 탄력 굉장히 강화되겠죠. 개인들의 매도 평균 단가가 22,600원 정도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매수할 때는 윗방향으로 싹 올립니다. 윗방향으로 싹 올리면서 흐름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매도 평균 단가는 조금 더 높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사간 쪽의 매수 평균 단가 조금 더 높을 겁니다. 저거보다는. 그래서 뭐 하여간 저렇게만 잡아도 22,573원인데 그 기준에서 10%에 달하는 매집이 돼 있다? 그럼 우리의 계산 방식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대형주든 뭐 소형주든 시가총액 뭐 1조 미만으로 내려가 있든 결론은 교육 기준에서 매집에 대한 교육을 잡아드릴 때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죠. 매집이 단행돼 있으면은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들어 올릴 수 있어야 된다. 또 인위적으로 들어 올리지 않더라도 유통 물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수의 강도 때문에 10% 이상 이렇게 들어 올리면 매수 평균 단가에서 50% 최소 범위가 30에서 50% 그러니까 22,500원이 매수 평균 단가라고 했을 때 그러면 30% 정도는 유동 부분 수급이 들어와서 유통 부분이 유동성이 그 가격에서는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요 단가 대비 요 정도는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29,000원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가격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러니까 뭐 내일이라도 슈팅이 툭 건드려서 나와지면 저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35,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설정해 드렸던 부분의 기준이 22,500원 곱하기 50%만 움직여도 10%면 원래 더블이에요. 더블을 봐요. 10% 매수가 들어오면 더블을 봅니다. 근데 이제 보수적으로 놓고 본다면 50%로 잡으면 33,750원인데 매수가 들어오겠죠. 더 추가적으로 저렇게 움직임이 3만원대까지 나온다는 거는 그렇게 되면 슈팅이 나오고 매집 범위가 이제 확장된다. 이런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들어가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뭐 아까 조금 전에 보셨지만 주력주의 기준이죠.
저는 수급 범위가 있으니까 이제 매수 기준 잡는 거고, BH도 오늘 기준에 어제 이어서 좀 짜증스럽지만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뭐 알테오젠의 슈팅처럼 좀 가볍게 움직여줘도 좋은데 못 가서, 주력주 5% 비중에 못 가서 짜증스럽지만은 충분히 이제 뭐 가벼움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위치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오늘 그 포트폴리오 종목군들을 많이 이제 좀 정리를 했어요. 아쉽지만은 거래가 제한적인 종목 기준에서 뭐 한국전력도 오늘 좀 정리를 하자, 현금화 해놓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BH로 좀 압축을 해놓자, 원체 대놓고 누르고 있는, 뭐 눌렀다기보다는 손바뀜 속에서 떨어지는 물량만 받아낸 흐름이니까. 그리고 뭐 오늘 기준에 안타깝지만 기존에 갖고 있던 주성 엔지니어링의 정리, 그다음에 LG전자 뭐 손실 보고라도 일단 뭐 충분히 펀더멘털적으로 긍정적이라서 다시 좀 넘기리라 보는데, 일단 현금 확보하자. 그래야 알테오젠도 살 거 아니냐. 나는 현금이 충분하다 하면은 뭐 유지하시고 대처하면서 질문을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도 일단은 뭐 잘라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LS 인터내셔널도 사실 그 슈팅 나올 때 수급 범위 보고 움직임 가져간 건데 거래가 너무 없어요. 거래가 너무 없어서 제한적 거래에서 이제 흐름인데 480만 주, 360만 주가 터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수급이 뭐 만만치 않게 들어왔어요. 그 다음 날까지 5월 21일까지. 그래서 요자락에 이제 편입을 하고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거래가 도저히 없어서 안타깝지만 정리합시다. 정리하고 이제 또 손절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다른 종목에서 변동성 종목 기준에서의 자금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력주 따로 있고 수익 종목 가져갈 때 알테오젠 문자 이렇게 많이 나가고 설명을 장중에 내내드렸는데 그 종목을 사야 될 현금이 없다면 거래가 제한적인 부분을 먼저 정리하자,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그렇게까지 수급이 꼬인 건 아닌데 과도하게 밀렸어요. 뭐 그러면 시간에서 정리하겠다 이런 기준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막연히 뭐 기대할 수는 없지만 가격 반발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틀 동안 들어온 쪽이 자금 집행을 좀 더 하든 그 정도에서 난 매수할 거야라는 2%에 달하는 물량을 들어온 쪽이 뭐 그 물량을 털고 나갔다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들이 인위적으로 무조건 방어하느냐, 그것도 아니지만 그 가격에서는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만큼의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는 모멘텀들, 이유들, 그런 부분들을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결론은 이제 기술적으로 거래가 내일도 제한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00만 주는 좀 넘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0만 주, 내일도 100만 주 이하면은 그럼 300억도 안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안타깝지만 정리했다가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일 때, 그때 만약에 들어간더라도 그때. 그리고 당분간은 얘를 매수세를 낼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매수가 더 유입이 된다던가. 근데 어마어마한 매수가 유입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주가가 위로 올라가겠죠 벌써.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완벽하게 형성돼 있는 흐름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은 쉽지는 않아요. 거래가 뭐 예를 들면은 뭐 한미반도체든 기본 거래량이 계속 나오잖아요. 시장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기본 거래대금.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범위 계속 형성돼 있어야만 슈팅도 바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한 번 거래대금 터지고 연속성을 못 가져가고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다 이런 경우는 진짜 오랜 기간 기다려야만 거래가 수반된단 말이에요. 가끔씩 보면 이제 기술적 분석도 못하는 친구들이 뭐 온라인상이나 방송에서 어마어마한 헛소리들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3년 7월 28일 날 저 거래 터졌잖아요. 빠져나간 게 없으니까 매집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세력이 안 나갔는데, 저런 장대 양봉 이후에 안 나갔는데 저거는 매집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온다, 막 이런 헛소리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빈도 거래, 뺑뺑이 거래, 매수매도. 지금 들어와 있는 게 YC 같은 경우도 들어와 있죠.
그냥 뭐 거래대금 비이성적으로 막 터트려놔. 매수매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옛날에 과거에 그런 비이성적인 매매가 아니라 창구에 종이에 빌지에 써서 매수 주문 넣어주세요 할 때에는 비이성적인 거래를 수반할 수 있는 게 거의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느 날 거래가 빵 터진다는 거는 누군가 무지하게 샀다는 거야. 아니면 진짜 악재가 터져서 뭐 하한가를 맞았든가, 하한가 풀리면서 막 흐름이라든가. 근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거래를 하루에 뺑뺑 돌려놓고 그 다음날 급감. 그러니까 주봉 기준에서도. 그래서 뭐 매집이 돼 있다. 거래 터진 이후에 기다리면 저 분명히 거래 또 터진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우리도 이제 가끔 첫 거래가 터질 때 들여다보지만 그게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거래대금이냐. 저는 그 거래대금을 얼마요? 2천억 이상을 20이 안에 들어오는 수준을 보는 거고, 간혹 이제 종목별로의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이 안에 못 들어오더라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거래대금이 터지면 그때 이제 편입 기준을 설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연속성을 띠지 못한 경우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아픈 기억이지만 성화이텍 같은 경우도 제가 너무 세게 들이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1조 수준까지 올랐어요. 상한가 가고. 그 여기입니다. 여기 수급이 뭐 무지하게 강하게 유입되고, 저긴가요? 더 멀리인데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가총액이 끝내주게 들어오고 수급이 멈춰버린 거예요. 저 초단기간에 5% 들어오고 멈췄어요. 근데 원체 너무 세게 들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가볍다, 이건 슈팅 나올 수 있다, 상한가도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중을 좀 많이 실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너무 세게 들으니까 이건 뭐 믿고 갈 수 있겠어 막 이렇게. 아니야. 그런데 결국은 보면은 어때요? 결국은 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결국은 보면은 HD 현대일렉트릭, 결국은 보면은 뭐 한미반도체, 결국은 보면은 알테오젠, 윤정두가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바이오 쪽 알테오젠, 뭐 HLB까지도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에서 슈팅이 조정을 받더라도 제한적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거래 급감하고 시장까지 좀 흔들리게 되면은 조정이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얘가 저평가예요, 저평가. 그러다 보니까 정리도 못해. 근데 안 돼.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지금 PER이나 PBR. 근데 저평가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자체가 완성차도 얼마? PER이 5배에서 7배 움직이는데 거래도 없는 우리 성화이텍이 급격하게 들어올릴 수 있는 기준이 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래가 없을 때 기준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급이 원체 많이 들어온다 해도 아쉽지만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포트에선 빼놨잖아요. 이것도 뭐 나쁘끄러운 얘기고, 근데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유지하셔도 무난합니다. 왜냐하면 누적 수급이 거의 한 20% 들어온 거예요. 근데 유통 물량이 많다 보니까 20%의 누적 수급이 들어왔어도 뭐 그냥 뭐 비이성적인 변동이 나오거나 하진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수급 범위들, 뭐 ETF 상품이나 이런 쪽의 기준에서도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야 되니까 편입한 기준들. 그러니까 오버슈팅을 누군가가 나서서 막 날려주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거래 터지고 양봉일 때 또 업황의 기준에서 슈팅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거래가 없으면 변동성을 가져갈 수가 없다. 그래서 아쉽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현금 여력이 있다, 유지하시더라도 문제는 없어요. 뭐 잠깐 뭐 늦잠 잤더니 빵 치고 날아가는 날들이 나올 수가 있죠. 뭐 그걸 막연히 기대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본적인 펀더멘탈 부분은 저평가는 아니지만은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 그다음 두 번째 기준은 그것을 인정하는 누적 수급이 뭐 20%에 달하는 작지 않은 강력한.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만 실리면 되는데 거래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 유지를 할 수 있대. 현금이 없어서 알테오젠 못 산다. 내일 말고 이제 내일은 살 수 있어야 사는 거고, 오늘 기준에서 매수에 나왔는데도 알테오젠은 현금이 없어서 못 산다. 그럼 거래가 없는 종목부터 일단은 먼저. 똑같이 거래가 없다. 그럼 펀더멘탈이 검증돼야 되는 쪽 먼저. 이런 식으로. 또 가장 최근에 수급 범위까지 해석을 해서 놓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케이스의 종목도 이제 아쉽지만 오늘의 이제 뭐 BH 주력으로는 어느 쪽의 비중을 일부
채워가는 과정 속에서 정례 기준도 설정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미 반도체 갖고 있고 이수도 갖고 있고 APR이 오늘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APR도 일단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할 때 기관이 좀 받쳐주면서라도 이제 방어되는 측면도 있었는데 오늘은 아예 외국인도 매도, 기관도 매도하다 보니까 급격히 밀렸는데 한 20% 정도가 손바뀜이 있었어요. 응?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안에 갖고 계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20만 원대 후반, 30만 원 초반까지 매수인을 드렸는데 지금 차익 실현을 하려다가 아니다 거래가 제한적이어도 수급이 원체 손바뀜이 많으니 예? 거래가 뭐 제한적이라고 해도 오늘 같은 날 1,000억이 터졌으니까 1,000억 이상. 오버슈팅 나고 꼬리 달리면 그때 차익 실현하죠 했는데 음봉이 좀 크게 나와버렸어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돌려질 때 가벼움도 있어서 돌려지고 나서 속보 젠슨왕 삼성 HBM 엔비디아 제품에 탑재될 것이라고 속보가 일단 나왔네요. 그렇게 해서 헤럴드 경제에서 타이페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당연한 케빈 쿵야 선생님은 APR을 차익 실현 잘하시면서 왜 지금 갖고 계시는 거지? 뭐 갖고 계시면 뭐 갖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그 전략은 슈팅 나오고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 부분이 이제 어이구 삼성전자 지금 시간에서 3.85입니다. 내일 그러면 삼성전자발 연동성 영향력이 있는 뭐 소부장 쪽의 흐름도 나오겠죠. 그리고 시간에서도 좀 움직임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윤 정도만 믿고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뭐가? 그냥 되도 않는 사람들이 엄한 소리 하고 뭐 삼성전자가 지금 뭐 납품을 하네 못하네 별 쓸데없는 얘기하고 뭐 그런 걸 떠나서라도 왜 엔비디아만 생각을 하냐고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없으면 실적이 없는 회사인가요? 그게 아니죠.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저기 그래서 우리는 벌써 이미 삼성전자 비중을 원래는 더 높여놔야 되는데 좀 아쉽게도 그래서 일단은 그 삼성전자를 오늘 넣어야 되겠네요. 그 삼성전자만 별도로 가져갑시다. 좀 그게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포트폴리오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그 설정 범위 좀 잡아놓고 그러니까 시황을 다 넣을 필요 없어요. 하이닉스 안 넣어도 돼. 하이닉스 자르는 거 벅차면 삼성전자만 자르시면 돼. 하이닉스 빼고 그다음에 미국장 그 6장 자르는 거 얼마 안 되니까 미안하지만 미국장 6장 잘라놓고 그렇게 해서 간단한 시황하면서 이제 삼성전자 부분을 놓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알테오전 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보고 그렇게 하고 뭐 현대일렉을 대신에 빼도 되는데 잠시만 현대일렉을 거래가 없으니까 좀 빼놔도 상관없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쪽 PPT 만들어 놓은 게 있던가? 뭐 삼성전자 쪽에 최근에 그게 있어요. 삼성전자 쪽에 내일장 공략주 전부 삼성전자만 넣은 거에 대해서 그것만 캡처해 놓은 화면이 있단 말이야. 하이닉스 좋은 건 알겠는데 삼성전자만 계속해서 지금 삼성전자 위주로 설정해서 넣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기준으로 좀 해석을 하고 삼성전자의 그 슈팅 범위가 저게 뭐 실질 슈팅인지 모르겠는데 변동성 완화 장치 발동이 돼 있네요. 예상치 결량 저렇게 돼 있는데 78,500원 4%가 뜨다 보니까 변동성 완화 장치가 돼 있는데 삼성전자가 시간에서 혹시 상한가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농담이 아니라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하여간에 볼빵간 선생님께서도 하이클래스 선생님께서도 예 정리해서 점검 도와드릴게요 하셨는데 포트폴리오 확인했습니다. 예. 보유 종목 보내주시면은 간단하게라도 우리 쪽 가지고 계시면은 그래서 그 LX 인터내셔널 야간 방송에 영상 우리가 올려드리면 좀 땡겨서 이렇게 보시면 LX 인터내셔널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LS 인터내셔널은 한 가지 더 내일 또 장중에 질문 주시면 제가 기억하면 또 말씀을 드릴 텐데 하여간 거래가 100만 주 미만이다. 100만 주의 기준의 거래량에 대해서 교육 자료 있죠. 시간별 교육 자료. 그래서 야, 삼성전자 시간에서 상한가가 나오는데요. 내일 시장 지수를 얼마를 땡겨 놓으려고 그러나? 응? 저게 상한가로 체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결론은 윤정도 눈은 못 새긴다니까 그냥 막연히 뭐 그럴 것 같아요가 아니잖아 지금. YC가 지금 8%까지 움직이는데 지금 이제 뭐 저도 장 끝나고 한번 쭉 찾아볼게요. 삼성전자발 영향을 받는 쪽, 삼성전자 쪽의 HBM의 평상시에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쪽에 후공정, 성공정 뭐 다 해서 삼성전자의 영향권에 놓여져 있다라는 쪽의 기준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시간에도 반영이 돼야 되고 내일 동시효과에도 반영이 돼야 돼요. 그럼 그 반영되는 기준에서의 슈팅 범위를 좀 놓고 볼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야, 뭐 대박이네. 지금 안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APR은 일단은 케빈 선생님 갖고 계신다는데 제가 판단할 땐 케빈 선생님 비중은 얼마 안 되실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갖고 계신 분들 또 질문 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아직까지 뭐 수익 기조죠. 고점을 잡아드리는 게 옳습니다만 하여간에 뭐 그렇게 하고 시간에 지금 거래에서 삼성전자가 시간의 상한가 부분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체결된 거는 4.12%인데 보도 자료 뭐 계속 나오자마자 나오면은 뭐 계속 그 확장을 잡아드리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 볼빨간 선생님께서도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비중이 높다 보니까 윤정도 전략대로 하이닉스에서 이제 하이닉스가 싫다 나쁘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상한가는 좀 무리가 있지. 그렇지. 그죠? 잠시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뭘 본 거지? 저기 YC를 상한가를 제가 착각을 한 건가? 하여간에 뭐 어찌됐든 그 삼성전자 기준에서 13만 주에 지금 2만 4천 주인데 너무 흥분해서 뭐 삼성전자 시간에서 또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내일 뭐 상황에 따라서는 천하의 삼성전자도 차익 실현을 할지를 고민할 텐데 그거는 진짜 오버슈팅 크게 나올 때고 뭐 예를 들어서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져도 8만 원 이하인데요. 또 8만 6천 원 이하인 거잖아 지금. 우린 계속 삽니다. 그런 맥락에서 조금 이해하시고 놓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여간에 오늘은 뭐 녹화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좀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면 삼성전자 부분에 대해서 또 윤정도 특징이 그러죠. 이 상태에서 막 흥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든다면 삼성전자가 얼마 전까지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엔비디아 아니어도 된다. 엔비디아 없는 실적이 지금의 실적이고 그것으로만으로도 뭐 8만 원 위쪽에 그림이 충분히 나왔었기 때문에 엔비디아까지 포함이 된다면 삼성전자의 날개는 굉장히 커지고 확장될 수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라든가 여러 곳에서의 협업을 요청하고 있죠. 삼성전자의 기술력 또 엔비디아가 그냥 HBM 납품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이닉스가 만드는 방식으로 맞춰서 납품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니까. TSMC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삼성전자뿐이 없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뭐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TSMC를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하여간 그거는 뭐 내일이든 우리가 방송에서든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뭐 멋들어진 내용이 됐죠. 자 그럼 나머지는 뭐 그닥 뭐 지금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를 잡고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우리는 어제 멋들어지게 23만 원대 후반에서 24만 원 수준이죠. 거의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 오늘 수급이 좀 꼬여진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 부정적이지 않다.
좀 분할적으로 대처하면 무리수는 없겠다. 1차 편입을 들어갔고 뭐 2차 편입은 어느 범위에서 살지 이건 좀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뭐 이수페타시스도 뭐 전략 다 잡아드렸고 그래서 거래 없이 또 수급 개선 없이 5만 원대 위쪽으로 오면 차익 실현.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뭐 4만 7천 원, 4만 6천 원 정도 그 정도만 돼도 신규 편입에 대한 매수 강도를 잡을 수 있어요. 뭐 가장 좋은 가격이 정체 상태에서 4만 원까지 눌리면 뭐 땡큐하지만 차익 실현을 지금 공식적으로 못한 상태에서 저기까지 밀리면 불편하죠. 그러니까 5만 원 슈팅이 한번 나와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슈팅 나온 것만큼 더 월등하게 움직임을 주든 아니면 위로 따라붙으면 되니까 아니면 뭐 5만 원 위에서 차익 실현하고 거래가 계속 둔화되면서 눌려 있을 때 뭐 저점 편입의 기회를 다시 잡든 뭐 그 정도. 그리고 만도의 기준 거래가 원체 없어요. 원체 없어서 매수 강도를 뭐 세게 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오늘도 여전히 뭐 소폭이라도 기관들이 샀고 추이 추세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얘도 뭐 변동성을 당장의 기준으로 잡기는 어렵고 거래 슈팅 나오고 꼬리 달리면 그때 차익 실현하고요. 재편입은 좀 고민을 해보자고요. 얘 아니어도 뭐 충분하게 많으니까 거래가 없어서 그래요. 일단 마지막으로 좀 이제 빨리 넘기는 종목은 엔캠도 그렇다면은 엔캠도 외국인 누적적으로 저렇게 들어오면서의 슈팅 범위가 형성될 수 있다. 내일 살짝 갭상승 주고 뭐 21선 30만 원 그 11선 그 라인까지 좀 쭉 당겨 올려놓으면은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위치들이 형성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얘도 뭐 펀더멘탈 검증 받아야 되는 애라 조심조심해서 들여다볼게요. 보는 기준은.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그 엔캠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여기서 과도하게 미끄러지면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얘도 이제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10조 이상짜리 변동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주식수가 2배예요. 지금 주식수가. 그래서 뭐 신고가를 향해 간다. 그거는 벌써 이미 시가총액은 신고가를 넘겼어요. 시가총액으로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뭐 유한양행이든 뭐 이런 쪽도 보긴 하겠지만 그 거래대금이 최상단에 놓여져 있는 흐름이 아니라면은 멈춰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도 유통 물량, 최근의 수급, 또 거래 대금까지 다 감안해서 볼 수 있다면 보는 정도 수준. 너무 확장해서 가지는 않을 겁니다. HLB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도 미련이 없어야 돼요. HLB도 미련이 있으시면 안 돼요. 다시 뭐 움직이겠지 하냐. 벌써 해먹었잖아요. 일단 해먹었잖아요. 어찌됐건 일단 해먹은 거잖아요. 저걸 다시 돌리기는 힘들어요.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제가 뭐 YC도 시간에서 초강세 흐름인데 뭐 YC가 됐든 뭐 어느 쪽이 됐든 한번 볼게요. 뭐 삼성전자 쪽의 이슈와 함께 같이 연동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뭐 외부에 계신 분들이 뭐 요즘에 제가 그렇게 마케팅을 사실은 많이 안 해요. 장중에 영상 올려드릴 때 뭐 교육 설명드리면서 홈페이지도 좀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 해놨는데 일단은 뭐 유튜브 쪽에 오셔가지고 뭐 알테오젠 오늘 전략도 보시고 전체 전략 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저렇게 삼성전자나 이런 부분까지 해서의 수익 범위를 다 창출해낼 수 있는 완벽함을 좀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시고 함께 하셔서의 수익을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영상 올려드립니다.